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표 여보세요의 심규환 멘토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상당히 좀 힘든 한 주 증시 흐름이 이어졌는데 마무리에 대한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마무리 이 시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시표 여보세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현재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1%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1948.68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는 1.9포인트 상승 흐름, 크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락세는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드리면 모처럼 금융투자와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좀 상승으로 전환시켜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1,000억 원대 매수 우위가 들어오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1,2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입니다. 사무 쪽에서 280억 원 매수, 기타 쪽에서도 280억 원 매수 우위인데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쪽에서는 매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금융투자에 있어서 비교적 큰 폭의 매수 움직임이 기관 전체적인 수급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91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410억 원 매도 우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도 체크해드리면은 삼성전자 현재 상승세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0.1% 상승세. 하지만 나머지 종목은 좀 부진한데, 한국전력이 1.6%대 현재 하락세입니다. 현대차도 1.4%대 하락세,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0.3%대 하락 움직임 나오고 있고, 5위부터 10위 종목군들 살펴보시면은 네이버 1.4%대 하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저가 나왔던 삼성물산 반등 흐름 보이면서 2% 넘는 상승세,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0.5% 상승, 삼성생명 보합권, SK하이닉스는 1.1% 하락입니다. 10위권에서 20위권 종목군들도 확인해 드릴 건데, 기아차 0.7% 하락, 신한주주 2%대 하락, 반면에 LG화학은 1%대 상승, KT엔진은 0.4%대 하락입니다. 다음 종목군들, SK텔레콤은 0.4% 하락, LG생활건강 마찬가지로 0.3% 하락, 하지만 SK는 2% 상승, SK이노베이션 1%대 상승, 삼성 SDS는 0.8%대 상승입니다. 업종별 흐름도 체크를 해드리면은 현재 상승과 하락 업종 거의 절반, 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3.1%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 건설, 유통, 기계, 의료정밀, 서비스업, 운수창고, 비금속 업종 모두 상승 흐름입니다. 하지만 전기가스 업종은 1.8% 하락, 은행, 금융, 보험, 운수장비 업종이 하락하면서 어제와는 다르게 금융과 관련된 업종군들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어제와 상반대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코스피 시장 살펴봤고, 이제 코스닥 시황도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현재 686.15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80선을 지지하고 모처럼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반등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모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바닥권에서 나올 수 있는 차트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현황은 개인이 388억 원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30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크게 392억 원의 모처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1위 기업은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이 2.05%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는 차트를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의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도 0.50% 약간 약보합권에서 하락하고 있고요. 동선은 1.57 그리고 CJENM도 1.53%씩 각각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코데지 컴바인은 거래가 재개되고 난 후에 11.7% 바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래 정지가 먹었던 만큼 이제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데지 컴바인 여전히 투자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다음 종목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톡스는 0.09%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미팜은 3.35, 바이로메드가 4.15. 최근 제약업종 등이 최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의 이번 업종 주가는 대부분 제약업종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로에는 0.27%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컴투스도 0.75% 하락 중입니다. 네, 다음 종목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1.27%로 바닥권에서의 약간의 상승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GS 홈쇼핑 그리고 CJ 홈쇼핑과 같은 쇼핑주들 0.05, 0.42로 약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어젠은 최근 하락 추세를 조금 전환하는 모습으로 1.50%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1.69%로 각각 대부분 바닥권에서의 반등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는 추가적인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상황 현재 점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자 및 전화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드릴 건데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11에서 2번까지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고 문자로는 013-3366-0110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사항 남겨주시면 빠르게 거기에 맞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고지사항 안내해 드릴 건데 저희는 여러분들께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종목 상담 시작을 할 건데 멘토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상담입니다. 알루코라는 종목을 문의해 주셨고요. 9322님께서 7,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5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지금 알루코 같은 종목은 이제 철강 쪽의 업종인데요. 요즘에 철강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포스코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주가가 대장주들이 만약에 힘을 쓰지 못한다면 알루코도 같이 동반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자리고요. 그리고 비중이 너무 높으십니다. 아무래도 물타기를 조금 진행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앞으로의 큰 상승의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비중을 더 이상은 높이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철강 가격, 중국 철강 가격이 이제 앞으로 상승의 모멘텀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종목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알루코와 같은 이제 조금 중소형주들도 같이 이끌려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1차 목표가는요. 7,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7,100원이 오면 비중을 일단 절반 무조건 줄이시고요. 그 이후에 제가 목표가는 아직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100원이 된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조금 주시고요. 일단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한번 의견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세니트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2,300원, 그 다음에 비중 50%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세니트 같은 경우에는 내경 간판을 비롯한 부동산 임대업 관련된 종목인데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좀 견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한 700억에서 800억 전후의 기업입니다. 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700억 시가총액 기업이라고 할지언정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매출 영업이익 증가 추세에 대한 형성은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매출액 600억 원대 700억 원, 현재는 2015년도 약 10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 움직임,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업종 내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시가총액에 있어서 조금은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 힘들다. 하지만 2016년도 2월 달을 기점으로 대규모 거래량 수반된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좀 급상승하는, 시장 대비 좀 관심 종목으로 이름을 많이 알리는 기업으로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추매에 대한 부분은 사실 50%이기 때문에 뭐 더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속 중에 홀딩에 대한 전략은 꾸준하게 가져가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300원 부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 설정 연중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2,800원 정도 설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종목이지만 상당히 좀 강한 종목으로 전환될 것이고, 또 시장이 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오히려 세니트 같은 소형주인데 상당히 좀 저평가된, 아니면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 쪽으로 매개세가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적으로도 2,800원 도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높게 한번 평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선주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2,100원 이탈 시에는 최근에 상승 움직임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1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추세에 대한 움직임, 최근에 조가 고점 대비 조정을 양성받았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만 우선은 손절 라인 정하시고 수익 보고 나오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저 일양약품. 일양약품이요? 예. 일양약품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47,838원에 30%거든요. 아, 47,800원대에 30%. 예. 매수가가 조금, 일자리까지 바뀐 거 보면 추가 매수 하셨나봐요. 예. 추가 매수 몇 차례 했어요. 예. 아, 이번에 많이 떨어졌을 때 하셨네요. 많이 떨어졌을 때 못하고, 예. 떨어지기 직전에 했는데, 예. 이제 새로 산 것은 또 팔았어요. 그래서 30%예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예. 일단 지금 매수가에 대비해서 약간 수익 중이신데, 이제 앞으로 뭐 목표가 정도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제가 보니까 지금 제약업종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상승의 모멘텀이 사실 많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올랐던 가격만큼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이제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루하게 옆으로 끌고 간다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수가 있는데, 그죠? 예.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짧게 투자하세요? 아니면 길게 투자하시는 편이세요? 저 짧아요. 아, 짧으세요? 짧은데, 이렇게, 마이너스 났을 때는 추가 매수 해갖고, 예, 좀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죠, 예. 근데, 추가 매수 타이밍도 그렇고 굉장히 포트폴리오 관리 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신다면, 예. 지금, 지난번 횡보 자리입니다. 예. 횡보했던 자리 밑에 하단부를 뚫고 올라간다면, 예. 아마 52,000원 선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짧게 보시고 들어가셨으니까 거기 들어오면 약 한 5% 정도의 수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쯤에서 매도를 조금 진행하시고 다른 종목도 짧게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조금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한 55,000원까지 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좀 시일이 많이 걸릴까요? 예, 아무래도 짧게 보신 만큼 그 정도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수급이 굉장히 조금 안정적으로 들어오곤 있거든요. 예. 그래서 55,000원까지도 들어가겠지만 일단 짧게 보신 만큼 짧은 수익은 챙기시고 예. 그리고 다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또 짧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52,000원 선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때 예. 좀 궁금하시면 다시 전화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JW 신약이야. JW 신약이시고 매수가 비중 얘기해 주십시오. 매수가는 8,482원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 한 30%? 우선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셨네요. 예. 네, 축하드리고요. 우선은 지금 상한가에서 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예.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우선 가져가 보자.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JW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JW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금일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JW 홀딩스, JW 신약, JW 현재 중해제약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JW 그룹이 제약바이오 업종 내 주도력, 과거 한미약품, 바이오메드 같은 식으로 주도력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JW 그룹이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 모멘텀이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JW 신약이 됐든 중해제약이 됐든 홀딩스가 됐든 우선은 계속 홀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JW 이제 신약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나셨는데요. 네. 다만 아쉬운 것이 오늘이 이제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일, 목요일장이었으면 더 이어갈 수가 있는데 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부담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월요일장이죠. 좀 더 시초가가 좀 뛴 다음에 그때는 매도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초가 대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계속 좀 홀딩 하실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매수 거래량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상한가 잔량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좀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장 오전 중에 좀 전략을 세우실 때 올라가면은 매도하시고 떨어지면 조금 기다리셨다 장중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시점에 있어서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초가가 어떻게 설정이 될지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요. 우선은 시초가 대비 5% 이상 오를 때는 매도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문자 상담으로 시그널 엔터테인먼트를 문의하셨고요. 6458님께서 2088원에 매수하셔서 20% 보유 중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 화이자신 임원이 이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 매출에 있어서는 순이익이 굉장히 영업이익이 적자가 상당히 크게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1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104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던 유보율도 295%였는데 비해서 이젠 아예 유보율도 책정이 되지 않는 정도의 돈이 없는 회사,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경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확실한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세력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차트입니다. 세력이 팔짝팔짝 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슈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반 정도 박스권 횡보를 지루하게 움직여가는 도중에도 조금씩의 거래량이 실린 양봉 출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가신다, 장기 투자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비추천 드리는 종목이지만 슈팅 한번 방금 JW 신약처럼 상한가라든지 20% 이상의 슈팅 한 번에 매도를 하시겠다라는 전략이시라면 저는 보유하시고 그 슈팅 한 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번 고점이었던 2,400원 선까지는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슈팅 한 번에 이슈를 조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힘이 있는 슈팅인지 아니면 물량 털기용 슈팅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2,400원 선에서 매도를 조금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무래도 작전주인 만큼 흔들기가 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0원 선에서는 손절을 조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아무래도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진행해드리겠습니다. 1799님께서 보내주셨고, 삼진 L&D 3,810원, 그 다음에 비중은 30%,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삼진 L&D 3,53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금액 대비해서는 소폭 현재 손실 중인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삼진 L&D 같은 경우는 급등 양상을 한번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4월 22일에
주가가 23% 장중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이후에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날의 이슈가 뭐냐면 테슬라의 이슈였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부분, 삼성 L&D 테슬라 관련 기업으로,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한 달 조금 안 되는 사이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급등이 시작되었던 가격대까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 요인은 좀 많이 완화가 되었다. 그리고 테슬라의 앞으로 행보에 있어서 삼성 L&D는 계속적으로 수혜 종목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는 떨어졌지만 추세적인 움직임은 대세 상승에 대한 추세, 성장 기업으로서 그 다음 미래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거론될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 높은 수익률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테슬라의 최근에 행보 움직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이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삼성 L&D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일정 목표가 같은 경우 4,200원대 설정 가능하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의 강도가 심해진다라고 한다면은 4,500원 이상도 설정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4,200원 목표가 설정, 손절가는 3,300원 라인 제시드리면서 홀딩에 대한 전략 손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거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저는 소리 받아요. 소리 받아요? 예.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예, 3,880원. 3,880원이요? 예. 조금 높은 가격이시네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0%. 10%. 예. 그래도 비중이 조금 이렇게 많이 없으셔가지고, 그나마 예.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네. 좀 들어봐요. 예. 이번에 혹시, 빠질 때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셨죠? 추가 기술을 겁이 나서 못했어요. 그죠. 예.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수익권이 예. 아니었나라고 예, 생각을 예. 한번 해보는데요. 네. 지금 이 기업이 지금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그런 건.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빨간불 네. 보이시죠? 예. 이게 적자라는 말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가 이루어진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예. 많이 빠졌어요. 예. 예, 그런데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 1분기에 예. 흑자 전환 성공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2.3억 원이 나오고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예. 그러면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도 왜 떨어지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빠졌을 때 겁이 난다고 하셨죠? 네. 예, 그렇게 겁을 주려고 많이 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빨간 양봉으로 오늘 13.8%나 올랐어요. 예. 그죠? 그만큼 이제 앞으로 다시 상승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고 가셔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조금 드려볼 텐데 비중이 작으시니까 목표가에 왔을 본전가가 오더라도 이제 수익을 조금 즐겨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4,250원 선에 조금 일단 드려보고 싶어요. 길게 끌고 가시는 투자 성향이세요? 아니요. 아니시고요. 그러면 짧게 수익을 실현하는 종목으로, 방법으로요. 7% 정도 수익권에 도달하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다른 종목을 잡거나 아니면 이 종목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요, 이 예. 종목을 왜 샀냐면요. 예. 그 중국 모멘텀 때문에 샀거든요. 아, 중국 모멘텀요? 예, 중국에서 소리바다에 투자했는데, 예. 현금이 들어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 예, 이 종목 상담할 때 예. 서울경제 방송을 제가 많이 시청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중국에서 주당 가격을 제가 산 금액을 5,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목표가를 상담하시는데 네. 한 6,000원을 목표가로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제가 사고 처음에는 이게 수익이 낮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5,000원을 보고 하다가 이제 매도를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만약의 경우 이 소리바다가 제가 사보니까 오를 때는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길게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흔들릴 때 마음의 심적 부담이 많으시거든요. 겁도 나고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짧게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챙겨라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수익으로요. 4,200원 선 일단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수익이 나면요. 일단 챙기세요. 왜냐하면 안 챙기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챙기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00원 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표가를 조금 다시 한번 설정해드리는 전략 드려볼게요. 지금 목표가 4,200원 주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게 밀리면은 추가 매수도 해도 될까요? 저는 비중이 조금 약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시면요. 3,000원 선 있잖아요. 2,980원 선. 거기에 오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삼성증권. 네, 매수가 비중 얘기해 주십시오. 37,000원에. 37,000원. 예, 한 30% 정도 됩니다. 삼성증권 37,000원에 30%시고요. 예. 우선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37,000원이면 지금, 손실 중이신데요.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한 작년에 사셨나요? 일주일 열흘. 아, 그러세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한 열흘 되는 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많은 업종, 또 많은 증권 업종 내 증권회사가 있는데 삼성증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삼성증권이요? 삼성맨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삼성맨? 예. 삼성 다니세요? 예. 아니, 삼성은 안 다니고 그냥 삼성을 좋아합니다. 삼성을 좋아하셔서? 예, 휴대폰도 삼성을 좋아하고. 네네네. 텔레비도 삼성 걸 좋아합니다. 우선은 이제 삼성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1등 그룹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리, 삼성증권도 물론 이 증권업종에 좀 큰 기업인데, 삼성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에 있어서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 또 1등을 할지라도 그 1등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1등에 있어서 더 큰 폭의 1등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삼성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 요거는 조금 생각을 나중에 한번 바꿔보시는 거는 꼭 필요한 상황이겠고요. 어쨌든 삼성증권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다행인 것은 손실 중이시지만 어쨌든 손실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회복 가능한 구간이긴 한데 증권업종이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2,000포인트로 올라가느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매수가 부분까지는 분명히 올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증권이 됐든 아니면 다른 증권이 됐든 대부분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럼 지금 비중에 대한 측면 나머지 종목군들도 다 삼성그룹으로 갖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세요? 우선은 삼성그룹이 만약에 좋으시면 차라리 삼성 인덱스라든가 ETF라든가 펀드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개인적으로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간다라는 거에 조금 의견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37,000원 부분, 8,000원 부분은 올라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 이상으로 가기에는 삼성증권의 영업력이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많이 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 증권회사들이 이번에 인수합병해갖고 엄청나게 큰 증권회사가 설립된 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의 입지에서도 삼성증권이 조금은 최근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고 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 금융상품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장성만 놓고 봤을 땐 그렇게 크게 매력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삼성그룹에서 최근에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주요 고객사들이 아무래도 이 그룹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이 많이 구조조정을 당한다 하면은 당연히 계좌도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삼성증권은 그냥 매수가 부분까지 왔을 때 우선 정리하고 다시 다른 종목으로 삼성그룹 내에서도 다른 유망한 종목을 찾고 이렇게 매매를 해보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종목 상담 잠시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이제 장 마감 5분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드릴 건데, 거래소 시장 상승이 아닌 현재 하락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1%대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1.9포인트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1945.01에서 현재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은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체크해 보시면은 외국인은 매도세가 늘어났고 기관은 매수세 소폭 역시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현재 우리 시장에서 1,1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예상, 기관은 1,300억 넘는 매수 우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융 투자가 좀 더 우리 시장 사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00억 원 매수 우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속적인 코스피 러브콜 보냈던 개인은 490억 원대 매도 우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예상 체결 체크해드리면은 삼성전자 0.3% 하락 마감 예상, 한국전력도 1.8%, 현대차도 2%대 하락 마감 예상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크진 않지만 0.2%대 하락세 마감 예상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0.4%대 반대로 상승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들 확인해드리면은 네이버 2.1% 하락 마감 예상, 반면에 삼성물산은 2%대 강세 흐름 예상입니다. SK하이닉스는 1.3% 하락 마감 예상,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 다음 10위권에서 20위권 내 종목군들도 체크해드리면 신한지주, 기아차, 포스코, KTNG 상승 마감 예상, LG화학은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군들도 마지막 체크해드릴 건데 SK텔레콤만 하락세고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모두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닥 시황 및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684.26포인트에서 마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반등이다라고 확인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2015년 8월 13일에 코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는 듯 하다가 그 이후로 큰 급락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장을 지켜보시면은 확실한 반등이 이루어졌는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한다면 이제 반등의 시작이다 라고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오늘 개인이 431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86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도 376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약간 상승을 했다가 마감장에서는 0.75%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1%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선은 0.63%의 약보합권,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은 방금 30분 전과는 다르게 거의 한가에 근접한 26.72%로 마감 중입니다. CJ ENM도 1.81%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상승을 했다가 마감장에 보합권으로 들어오자 다른 제약업종들도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코미팜은 오늘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3.21% 약간 상승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로 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엔과 컴투스는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군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2.23%로 상승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GS 홈쇼핑과 CJ 오쇼핑도 약세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케어젠도 1.32%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2.22%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에 있다라는 점을 조금 살펴본다면 투자하시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20일 금요일장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어느덧 5월에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마지막 한 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연휴가 또 있었던 만큼 5월달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좀 제대로 된 기분을 내지 못했다라는 거 아쉬움이 남는데 20일
이지만은 다음 주 한번 상승해서 5월달 마무리, 다다음 주까지 한번 좀 강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장 마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현재 마감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강보학 마감이 현재 진행되었습니다. 0.05%대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1947.67포인트이고요. 전 거래 대비해서는 뭐 크게 상승은 안 했지만 어쨌든 하락세는 멈췄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가 있고, 코스닥이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0.82% 상승세 마감 예상이 되었습니다. 684.94포인트 전 거래 대비해서 5포인트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685선은 회복은 못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680선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차적인 반등 전환 시도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는 팔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사줬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었던 하루였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시황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시장별 특징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로템입니다. 해외 수주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 현대 로템에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주 공급 체결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 로템 그동안 내수주로서 약간의 성장성 저해 우려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해외 쪽으로 수주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 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종목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에서 약간 좀 꺾이는 모습 보이는데 오늘장 의미 있는 좀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재차적으로 18,000원 부분까지의 상승 움직임 단기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입니다. 신풍제약이 상당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금일장 5%대 넘는 상승세였습니다. 물론 고가 장주 2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앞서 JW 관련된 JW 그룹 관련된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좀 대장주 역할을 최근에 해주고 있는데, 중형, 소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신풍제약이 떠오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연일 상승 움직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약하다라고 하지만은 몇몇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 쏠림 현상의 주인공이 신풍제약이기 때문에 이번 주 좋은 흐름 보이는데 다음 주도 이런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다음 주 초반에 신풍제약의 주가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특징주로서 꼭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특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특징주로는 나무가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나무가가 실적 부진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71% 하락했다라는 건데요. 좋다라는 뉴스가 나와도 떨어지고, 그리고 안 좋다라는 뉴스가 나와도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좋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기관이나 그리고 미리 들어가 있던 매수세들이 매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안 좋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왜 떨어지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개미들의 실망 매물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기관이나 세력들이 보통은 매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하락세의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아직까지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 앞으로 나무가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들은 있다. 그리고 기관들도 수량을 그렇게까지 많이 줄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매수에 계속 가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뉴스에 팔아라, 그리고 뉴스에는 믿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정말로 내가 팔아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팔게 만들려는 자리인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무가 흐름을 조금 지켜보신다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화이브라더스인데요. 화이브라더스는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시멘터테인먼트 효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이제 엽기적인 그녀, 드라마 엽기적인
물리적인 그녀가 내년 상반기에 SBS로 편성이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요. 6.4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시멘터테인먼트 효과로 급등을 했는데 그 급등한 만큼의 상승 여력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년 드라마가 어떻게 흥행에 성공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렇게 주가의 흔들림이 있거나 지금 기대 심리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면 너무 고가가 아닌가. 올 3월만 해도 2,700원에 불과하던 주식이 주가가 지금은 9,450원입니다. 상당히 고평가 그리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런 종목들은 짧게 단기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하락 도중에 반등만 조금씩 있고 이제 내년 됐을 때 어떠한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투자하시는데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특징주까지 점검해드렸고 오늘 나온 이슈 중에서 꼭 아셔야 되는 이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로는 호텔 롯데 상장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6월 중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죠. 호텔 롯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어느 도시들 가든 호텔 롯데는 어디나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4,785만 주 공모를 진행 중이고요. 공모 예정가는 97,000원에서 120,000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공모가가 아마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정 금액이 지금 4조 6천억에서 5조 7천억 정도 규모인데요. 이것은 이제 삼성생명 처음 상장할 때와 거의 비슷한 그리고 또 조금 넘는 정도의 투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슈를 들고 온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지금 이것은 호텔 롯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4조 5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온다면 호텔 롯데는 이 돈으로 아마 투자를 할 것이고 회사를 키워가는데 M&A 하든지 합병 어떠한 인수 작업들을 하는데 쓸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금이 어디로 쓸지도 모르면서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어떤 사람한테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때 수익률만 보진 않고 그 사람의 비전 그리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 사람의 댐댐이와 어떠한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사업성은 전혀 보지 않고 수익만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개미 무덤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모주들이 만약에 상장이 되었을 때 어떤 흐름을 나타내느냐, 저는 딴 거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삼성생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12만 원에 상장이 되었던 삼성생명 주식이 다시 12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4년간 장기 투자를 원치 않게 하게 되는데요. 삼성생명, 아까 전에 삼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1등 기업이다라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생명도 상장이 될 때 얼마나 많은 기대와 얼마나 많은 큰 기대와 사업성이 부각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과 같은 삼성가의 삼성그룹도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혜태제과가 상장 이후에 상한가를 너무 많이 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호텔 롯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사업성을 조금 보시고 그리고 주가의 흐름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신 후에 투자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이슈, 특징주까지 다 점검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드릴 건데 전화와 문자 상담 가능하십니다. 전화는 02-3153-2611에 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연결 가능하시고 문자 같은 경우는 013-3366-0110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사항 남겨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거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페트론이요. 펩트론이요?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64,000원에 예. 40% 더한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유, 비중이 많이 높으시네요. 예. 지금, 어떻게 기다리면 예. 올라갈 수 있을까 싶어 지금 몇 달 됐어요. 몇 달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예. 지금, 한 20% 정도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보니까 딱 9,000원씩 한 주당. 한 주당 9,000원 정도 손해. 예. 지금 일단은 바닥권을 지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거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 흐름도 조금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기업 자체는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올해 매출 영업이익도요,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 적자폭을 조금 키워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만큼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올라온다면요, 매수가 부근에서 만약에 더 올라가는 것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매수가 부근에서 거의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에서요? 매수가 부근이 온다면 55,000원, 그렇죠. 5만 한 7,000원 이상부터는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간다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는 대부분 좀 하락으로 많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들고 있으면 원가라도 되면은 지금 다 털을까 싶어갖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바닥을 만들고는 있는데, 바닥이 이게 가짜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권을 깬다면 매도를 조금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증자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올라갔다 내렸다가 하는데 그때 좀 털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때 좀 털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데 46,700원 선 있잖아요. 46,700원을 깬다면은 매도를 조금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46,000요? 46,700원에 매도를 조금 진행하시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57,000원부터는 매도를 조금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6만원 가까이 오면 지금 매도를 하려고 그렇게도 그렇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6만원까지 욕심부리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57,000원 부근부터는 매도를 조금 한번 진행해보시고, 비중을 줄이시고, 다른 흑자 기업, 그리고 좋은 기업들에 조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들어가고.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57,000원. 매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에머슨 퍼시픽이요. 에머슨 퍼시픽 매수가 비중 얘기해 주십시오. 41,300원에 100%요. 100%요? 네. 주식 몰빵 하신 건가요? 네? 모두 투자하신 건가요? 에머슨 퍼시픽에? 네. 우선은 에머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투자하셨나요? 네. 호텔 레저 골프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을 다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점에 좀 매력을 느끼셨나요? 그게요, 작년에요. 좀 샀었는데 일찍 팔았어요. 그게 5만 얼마까지 갔었는데 4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가지고 그게 조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5만 원까지 갈 줄 알고 그렇게 샀는데 28,0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쵸. 손실 많이 나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겠네요. 네. 우선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5만원 선까지는 한번 도달을 노력을 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에머리 퍼시픽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실적 개선세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를 비롯해갖고 전체적으로 호텔 레저 및 이 관련된 여러 가지 건설 운영권, 온천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체적으로 이 기업의 효과, 기업 가치는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출액과 그다음 영업이익 증가 추이는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에머슨 퍼시픽 맨 처음에 이제 사셨고 목표가 살짝 5만 원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5만, 근데 지금은요. 28,000원까지 빠지니까 지금은 내 돈만 41,300원, 42,000원만 되면 팔고 싶어요. 팔고 싶으세요? 그래서 너무 마음고생했어요. 네, 마음고생 심하셨던 만큼 조금은 그래도 이익을 보셔야 되니까 그럼 한 45,000원 부분으로 목표가 설정하면 그렇게 부담 없이 종목을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투자 비중에 대한 부분 에머슨 퍼시픽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이렇게 고생을 하셨으니까 아무리 좋다 생각해도 비중에 대한 부분 올인 투자하지 마시고요. 좀 분산 투자 하셔갖고 주식 투자 돈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전략을
짜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설정 45,000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45,000원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예, 매수가 이상해서 파시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비아토론 26,000원에 20%. 비아트론 26,000원에 20%요. 네, 비아토론. 아, 예, 비아트론이라는 회사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요. 최근 하락으로 돌아선 게 보이죠. 요즘 많이 막 잘 빠지네요. 계속 올라가다가. 매수는 언제쯤 하셨나요? 막 그저께 했습니다. 아, 그저께 빠질 때. 예, 너무 빠져가지고 막 그래도 더 빠질랑랑 싶어서 날 데려갔습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최근 이제 수급이 기관이 많이 나갔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이 종목은 너무 짧게 보고 가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예. 길게 보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뭐 짧게 보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길게 보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뭐 짧게 길고 그건 상관없고 뭐 어디까지 조금 뭐 수입이 나면은 뭐 예. 그때 뭐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아, 수익이 나면 한번 끌고 가보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저는 보유 의견을 조금 들어보겠지만 손절 라인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예. 예, 그래서 뭐 회사 자체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2013년에 매출액이 327억이었는데요. 올해 추정치만 해도 1,000억입니다. 거의 3배 정도 올랐죠. 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출렁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4,800원, 24,500원 선 있잖아요. 네, 24,500원을 깬다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또 밑으로 많이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들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손절 라인이 24,500원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따로 이렇게 드리진 않을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만약에 이어간다면 뭐 3만원 이상, 4만원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힘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3만원 선을 돌파할 때 있죠. 네, 3만원 돌파할 때 전화를 주세요. 그때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도움이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빨리, 알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한 주였던 만큼 주말 푹 푸시고 다음 주 좀 더 힘내서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심경 멘토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